도끼 손목원 원피스의 역사적인 첫 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네의 주인 후샤티 뉴에이지 성형 열매가 아닌 매끌매끌 열매를 먹기 전 쇠몽둥이 알비다 모두 루피에게 한방컷이 난 것과 대조적으로 나름의 강함을 보여준 캐릭터이다. 그러나 극초창기의 보스인 만큼 몇 컷 이상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리타이어된다. 심지어 이후에 이 양반의 인생 업적이던 100개의 크로 자바토르가 크로에 의해 조작된 본인의 환상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평가가 더욱 박해진 캐릭터이다. 그래도 현재까지 얼굴을 비추고 있는 비중 있는 조연 헤르메포를 낳았다는 업적이 있고 가프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 때문에 가프의 전투력과 전설적인 행적이 독자들에게 공개될수록 같이 떡상하고 있는 중이다. 광대버기 아무래도 주인공이 해적이다 보니 혹이나 독자들이 해군이 나쁘고 해적이 좋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성실히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파기를 일삼는 참된 해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등장했다. 지금이야 지나가는 중장도 악마의 열매 능력자지만 버기 등장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희귀하다는 설정이라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버기의 임팩트는 상당했다. 해적왕의 선원 출신이자 사왕 샹크스의 친구답게 버기는 출중한 전투력을 보여줬다. 등짝에 상처를 수치로 여기는 조로의 등에 상처를 입히고 루피가 목숨보다 소중히 보관 중인 밀짚모자의 칼빵을 놓는 업적을 남겼다. 이후 전투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버기가 비중 있는 역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남다른 리더십과 하늘의 선택을 받은 듯한 운빨로 사왕의 자리에 등극하며 원피스 연재 초창기부터 함께하던 독자들에게 빅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100개의 크로 본격적으로 보스몹다운 보스를 보여준 캐릭터이다. 부잣집에 잠입해 재산을 탈취하려는 지략도 인상적이지만 해적질을 지겨워하는 해적이라는 설정이 인상적인 크로였다. 심플하지만 눈에 확 박히는 디자인, 작살이라는 간지나는 필살기까지 갖추고 있어 순수 전투력으로 루피를 고전시킨 첫 보스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크로 이후 원피스가 본격적으로 배틀물의 재미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돈 클리크 밀짚모자 일당이 아직도 배 한 척으로 모험하는 와중에 5,000명의 선원과 50척의 대함대를 이끈다는 설정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만든 캐릭터이다. 대함대를 이끄는 리더십과 비전을 갖췄지만 하필 재수없게 지나가던 심심한 미호크를 만나서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꿈이 좌초되어 인생은 운빨이라는 걸 가르쳐주기도 한다. 버기가 워낙 특이한 케이스지 초창기 보스인 클리크가 재등장할 일은 없어 보이나 부하 중에 볶음밥 무전추 식범이 있어서 볶음밥 값 갚으러 올 때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묘하게 기대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아론 밀짚모자 일당 이스트 블루 여행기의 최종 보스이다. 한 분기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최종 보스답게 등장 당시에는 파격적인 강함과 악랄함을 선보였다. 어인 자체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피지컬을 갖췄는데 아론은 그런 어인들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강자였다. 그런 강자를 루피가 쓰러뜨리면서 독자들은 카타르시스와 감동을 느낄 수 있긴 했다만 문제는 아론이 나미한테 워낙 악랄하게 군 탓에 이후 동료로 합류한 징배가 남이 눈치를 봐야 하는 찝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스모커 지금이야 기대치가 떡락해 밈으로 소모되고 있는 스모커지만 로그타운에서는 얘가 마젤란이었다. 비록 간지만큼의 행적은 못 보여주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원피스 팬들에게 빅재미를 남겨준 업적을 달성한 유잼 보스라고 할 수 있다. 와프로 놀라운 열매 활용도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기초 전투력이 워낙 형편없어서 보스 캐릭터 포지션으로 큰 인상을 남겨주진 못했었다. 그러나 기적의 합금 와포 메탈을 세상에 전달해 프랑키 장군 같은 가슴 뛰는 로봇이 나올 수 있는 업적을 남겼다. 크로코다일 이전까지 등장한 보스들은 강하긴 해도 루피가 한 수위라는 게 확실했지만 크로코다일은 원피스에서 최초로 루피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자라는 좌절감을 독자에게 준 캐릭터이다. 회기가 등장하기 이전의 자연계라서 애초에 루피가 타격할 방법 자체가 없는 데다가 세계 3대 세력인 칠무의 일원이었던 만큼 크로코다일은 루피에게 두 번의 참패를 선사했다. 특히 크로코다일이 인상적인 건 그의 지략이다. 블리치 팬들의 자랑 아이젠이 단순한 전투력 외에도 악랄하고 치밀한 지략과 카리스마로 빨리는 것처럼 크로코다일 또한 왕국 전체를 먹으려는 야심과 비비를 수차례 낚아버리는 지능을 보여주면서 원피스의 첫 번째 전성기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의 재미를 제대로 캐리해줬다. 이처럼 매력적이고 완벽한 캐릭터였으나 주인공 버프에는 답 없어서 결국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임펠다운 같다. 이후 재등장 시에는 3천만 루키한테 박살난 놈이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조롱을 듣기도 했으나 정상전쟁에서 미친 간지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진 건 주인공 버프 억가였을 뿐임을 증명했고 크로스길드까지 창설하면서 현재까지도 원피스의 꿀잼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원피스가 나루토의 마다라 브리치의 아이젠 같은 악역이 없다고 까일 때마다 가장 먼저 소환되는 원피스의 대표 보스몹이기도 하다. 가데넬 알라바스타에서 재미의 삼봉우리 정상을 찍어서 기대치가 하늘섬까지 올라갔던 원피스 팬들은 하늘섬 신관을 만나면서 제대로 추락해버렸다. 원피스 망조의 시작 노젠피스의 원흉 원피스 하차의 일관문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늘섬은 연재 당시의 평가가 안 좋았는데 얘네는 등장과 동시에 하늘섬을 꿀잼의 에피소드로 만들었다. 모래나 연기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힘의 상징 번개 능력자이던 얘네는 불능력을 먹은 누구와 다르게 번개 능력자다운 파멸적인 강함을 선보였고 어디 가서 약하다는 소리 안 듣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주력들도 순삭시켜버렸다. 루피 뺨 때릴 정도의 탱킹력을 자랑하던 와이퍼가 해로석을 사용해서 겨우 쓰러뜨렸으나 자체 심장 마사지로 부활했을 때는 루피가 저거 어떻게 잡냐며 독자들이 경악했다. 이후 번개에도 타지 않는 고무어가 때문에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 중인 굴욕자를 남겼으나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인 간지짤도 많이 남겼다. 원피스 최종 보스 중 유일하게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도 했으며 워낙 압도적인 포스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는 재등장하면 어느 정도 강자임 떡밥이 돌고 있으며 그 간지와 함께 원피스 대표 최종 보스로 꼽히고 있다. 은여우 폭식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있는 에피소드를 말소할 수는 없었기에 넣었다. 카데넬까지 쓰러뜨린 루피가 어떻게 봐도 잡모빌처럼 생긴 폭시에게 고전할 때 많은 이들이 황당함을 느꼈기에 가뜩이나 재미없던 데뷔 백화이트 에피소드의 평가는 더욱 낮아졌다.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매사에 긍정적인 점을 찾고자 노력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팽팽하게만 이어져 있던 스토리라인에서 이런 쉬어가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아니한가 싶다. 물론 원피스를 다시 정주행할 때 이 에피소드는 스킵하고 있다. 러브루치 알라바스타, 하늘섬, 애니에스 로비. 소위 원피스 팬들이 말하는 원피스 작품성 3대장 라인의 마지막에 등장한 보스이다. 다른 보스와는 이질적이게도 보통 일반적인 보스 캐릭터는 본인의 확고한 목표가 존재하고 그 목표가 루피와 부딪히면서 싸우게 되는데 루치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일 뿐이다. 그 때문에 애니에스 로비의 완성도와 팬들의 평가에 비해 러브루치 개인의 카리스마는 다른 보스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후반부 에피소드에 등장해서는 휴지색 정장을 입고 철룡인 은가구멍 닦아주는 발언과 임무만 수행해 그런 평가를 더욱 확고히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루치가 원피스에 남긴 업적 또한 분명하다. 크로코다일이나 에넬은 자연계였기 때문에 루피가 둘을 이기기 위해선 별도의 전략이나 상성이 필요했지만 루치를 이기기 위해서는 순수한 육체적 능력이 강해져야 했기 때문에 기어 세컨드와 기어 서드 같은 필살기를 개발하고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는 것. 무투파라는 스타일 때문에 루피와 루치의 맞대결은 담백한 원피스 애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명승부로 뽑히기도 한다. 개코모리아 애니에스 로비에서 뽕맛의 절정을 느낀 이후인지 유독 평가가 박했던 에피소드 스릴러 바크의 보스몹이다. 질무애인데다가 무려 사왕 카이도와 자웅을 겨뤘다는 이력도 있지만 크로코다일과 싸울 때보다 더 성장한 루피에게 크로코다일처럼 벽을 느끼게 만들지도 못했고 모리아 본인보다는 오즈의 피지컬이 더욱 부각되었기에 모리아가 질무의 최악체일 것이다 라는 게 정설일 정도로 다른 보스들에 비해서 평가가 좋지 못했고 모리아와 맞붙었다는 카이도가 기략형 캐릭터가 아닌가 라는 추측이 나올 정도였다. 카이도에 관한 예측을 제외하면 모리아가 질무의 최악체일 거라는 평가는 어느 정도 들어맞았으나 이후 동료를 위해선 상황하고도 맞다이를 뜨려고 하는 진짜 해적다운 배짱을 보여주고 카이도가 기량이 아닌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린다는 게 밝혀지면서 모리아가 동료를 잃은 충격의 기량이 쇠한 얼럭키 루피라는 게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키자루 어디 유치원 운영할 것 같은 아저씨 디자인 캐릭터인데 빛빛 열매라는 개사기 열매를 먹은 키자루의 전투력은 파멸적이었고 얘가 등장하면서부터 나름 소년 만화 주인공인 루피가 2부 시작 때까지 두들겨 맞고 도망만 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마젤란 임펠다운의 서장이자 독독 열매를 먹은 마젤란은 센세이셜러란 임팩트를 선사했다. 당시 패기도 배우지 못한 루피가 마젤란에게 참패하는 거야.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패배 이후 2명의 질무애인 크로코다일, 징베와 합류했음에도 마젤란은 공략해야 하는 최종 보스가 아니라 붙잡히면 안되고 도망쳐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도 히드라 한 방에 리타이어 시키는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줬다. 얘 때문에 대장 아래급인 중장들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갔지만 그냥 얘가 특별한 것이었고 마젤란이 대장급이냐 아니냐는 현재도 원피스 팬들에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아카이누 정상전쟁 에피소드의 사실상 보스몹이며 아카이누라는 보스에게 있어 루피는 드래곤의 핏줄이라는 걸 제외하면 전장에서 신경 쓸 만한 가치도 없었으며 루피는 아카이누라는 자연재해에 휩쓸릴 뿐이었다. 워낙 파괴적인 강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4대 논쟁에서 상의 우위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조차도 논쟁에서 아카이누가 들어가면 땀방울을 흘려야 했고 원수 직함을 달고 나서부터는 사왕과 동급인 걸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수가 된 다음부터는 패급 중장들과 강제 징병의 부작용으로 인성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후임이 들어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굴욕적인 민만 끊임없이 생산 중이다. 호디 존스 마침내 진입한 신세계 정상전쟁 2년 후 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에피소드 어인섬의 보스이다. 오다 선생께서 어인섬의 에피소드는 2년간 밀짚모자 해적단 멤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삼은 탓인지 보스인 호디 존스는 물론 신어인 해적단 자체가 이전에 치열했던 매치업에 비해 별다른 긴장감 없이 끝났었다. 특히 이놈들 강해진 방법이 소년 만화에서 등장하면 흥 떨어지는 1순위 아이템인 약물이라서 매치업의 긴장감은 더욱 낮아졌었다. 가뜩이나 시덥잖은 전투력과 카리스마가 실망스러운데 캐릭터의 신념과 아이덴티티조차도 황당해서 연재 당시에는 많은 독자들이 실망과 의아함을 내비쳤는데 시간이 흘러 대혐오의 시대가 되면서 호디 존스는 오다의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증명하는 캐릭터가 되었다. 시저 클라운 과학자 포지션답게 시저 또한 강력한 전투력이나 카리스마로 팬들을 열광시키는 보스는 아니었다. 어인섬의 에피소드가 밀짚모자 해적단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다면 펑크 해저드는 하트 해적단과 밀짚모자 해적단의 동맹 질무의 도플라밍고와의 전쟁을 위한 연결고리로 세팅된 무대였기 때문이다. 베르고와 비교해서 누가 최종 보스인지도 애매한 시저이지만 확실한 업적 하나를 남겼는데 최강종 자연계에 속하는 뭉게뭉게 열매를 희대의 쓰레기 열매로 만들어버림과 동시에 해군의 확고한 유망주였던 스땡땡씨의 실체를 까발려준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펑크 해저드는 내 마음속에서 스땡땡씨가 떡락하는 에피소드로 기억되게 되었다.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미호코와 더불어 칠무의 중최가 원피스의 흑막을 책임질 지략형 빌런 아오키지와 비비던 조즈를 농락한 강함, 견줄자 없는 악의 카리스마, 천룡인의 핏줄이라는 충격적인 반전, 카이도를 조종하는 진정한 황제, 원피스의 진정한 최종 보스 등등. 드레스로자 에피소드 이전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는 원피스 초반부부터 등장해 엄청난 카리스마와 뭔가 있어 보이는 행적을 보여주면서 흰수염의 병도 도플라밍고의 계략 때문 아니냐는 설까지 돌 정도로 당시 원피스에서 뭔 사건 터지면 도플라밍고가 흑막으로 추론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원피스 팬들의 도플라밍고를 향한 기대감은 엄청났는데 오다 선생도 천룡인 칠무의 일국의 국왕, 해왕색 인기 캐릭터 로의 철전지 원수라는 오만 설정을 몰아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작 드레스로자의 에피소드가 시작하면서 하늘을 나는 천야차로 등장한 그의 카리스마는 박살나기 시작한다. 사왕급 강자인 미호코한테는 우린 칠무애니까 너랑 동등하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칠무애 중 누구도 쫄지 않고 덤볐던 사왕 상대로 혼자만 쫄아버리고 대군들 앞에서는 칠무애 맘에 안 들면 때려친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막상 로가 때려치라고 하니까 땀방울을 7개나 흘리는 추태를 부리고 말았다. 또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디자인이 은여우 폭시 해적들한테도 발릴 것 같은 형편없는 디자인이었던 데다가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안 좋던 기어포스에 도플라밍고는 두들겨 맞았는데 이후 등장한 사체관 크래커가 기어포 루피를 고전하게 만들면서 이 새끼 사왕은커녕 사체관보다도 약한 거 아니냐는 사대 논쟁 버금가는 파벨로나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평가가 안 좋아진 캐릭터지만 난 안다. 원피스를 정말 사랑하는 팬이라면 모두 도왕을 사랑한다는 거. 샬롯 카타쿠리. 엄연히 선장인 빅맘이 따로 있었지만 토트랜드 에피소드의 보스는 빅맘의 아들이자 먹방 유튜버 뺨 때리는 도런 먹방장인 샬롯 카타쿠리가 맡았었다. 카타쿠리는 특이하게도 루피를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기던 다른 보스에 비해 루피와 라이벌리를 형성한 캐릭터이다. 견문색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설정으로 등장해 무장색에 비해 아쉬워 보인던 견문색 패기의 가치를 한 단계 올려줬고 루피와 비슷한 스타일의 열매 소유자라 로브루치 이후 오랜만에 볼만나는 전투신을 팬들에게 선사했다. 간만에 등장한 포스 있는 빌런이라 지금과 비교해서 태업 수준으로 애니 찍어내던 토트랜드 에피소드에 악명을 조금은 지워준 공신이기도 하다. 다만 흑발이 아니라 핑크색 머리로 등장한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카이도. 하늘섬에서의 파격적인 퍼포먼스,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강함을 의심할 수 없는 이명 등 많은 이들이 와노쿠니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만든 화제의 보스였으나 오뎅이 묻으면서 떡락해버렸다. 루피를 4명 8개로 뚝배기 깨버린 양반이 과거에 오뎅한테 발려서 뒤통수를 깠다는 게 밝혀져 가뜩이나 오뎅 피스 때문에 괴로워하던 팬들은 좌절하게 됐으나 이후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완성도 높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 사왕급 최종 보스의 격을 증명해 연재 20년이 넘은 원피스라는 장수 만화에서도 가장 큰 변화인 니카가 등장할 최고의 마수가 되어주었다. 현재 카이도와 니카의 싸움은 애니메이션 고트급의 퀄리티로 제작되고 있는데 애니 말고 만화책 보는 나도 경이로운 퀄리티에 토에이를 찬양하는 중이다. 루피가 마침내 카이도조차 이겨버리면서 이제 누가 보스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원피스 팬들 사이에 떠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정부의 진정한 지배자 이미 등장하면서 원피스 팬들은 임을 유력한 최종 보스로 점치고 있다. 아직 실루엣만 등장한 캐릭터라 임의 비주얼에 많은 가설이 붙고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소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오다의 스타일로 그려지면 좀. 영상 끝.